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도 역대급 플레이오프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미네소타의 맞대결이었는데 꼭 이런 맞춘 경기들은 또 별로 저희 유튜브 댓글에 안 달리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미네소타가 멤피스 그리즐리스 이 회색 곰의 생식기를 물어 뜯었습니다. 미네소타 늑대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서부 컨퍼런스는 특히나 또 이 경우의 수, 킹우의 수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 또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정규 시즌이 끝나갑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14일 월요일 아침 7시면 모든 팀들이 82경기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는 대진, 또 양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까지 전부 다 주인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팀은 서부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1번 시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그리고 휴스턴 2번 시드고요. 레이커스는 3번 시드냐 4번 시드냐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남아있는 두 경기 가운데 1승만 거두면 되기 때문에 거의 플레이오프 진출 3번 시드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가 1번 시드, 그리고 2번 시드가 보스턴이고요. 3번과 4번 시드는 아직까지 주인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3번 시드는 뉴욕 혹은 인디애나 두 팀이 현재 한 경기 차이를 두고 있고, 5번 시드와 6번 시드도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5번 시드가 현재 밀워키, 그리고 6번 시드가 디트로이트인데, 디트로이트가 2승을 더 전부 다 거두게 된다면 밀워키 벅스를 제칠 수 있지만, 일단 디트로이트는 약간 뉴욕 닉스를 더 만나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그렇다면 동부 컨퍼런스는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인디애나, 밀워키, 디트로이트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탈락팀은 일단 서부 컨퍼런스는 유타, 뉴올리언스, 샌안토니오, 포틀랜드, 피닉스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는 워싱턴, 샬럿,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토론토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팀은 플레이오프 혹은 플레인 토너먼트도 치르지 못한 채 시즌을 접기 직전입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네소타 멤피스의 경기가 멤피스의 홈인 이 페덱스 포럼에서 열렸는데, 미네소타가 멤피스를 잡아냈습니다. 무려 140점 이상 넣으면서 손쉽게 이겼어요. 전반까지는 5점 차로 밀렸는데 후반 들어서 앤트맨이 폭발했고 무려 44점 기록하면서 멤피스를 잡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네소타는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잔여 경기가 유타와의 홈게임, 브루클린 네츠와의 홈경기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일단 6위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미네소타가 멤피스를 잡게 되면서 서부 컨퍼런스에서 47승 33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만 3개입니다. 따져보면 골든스테이트, 그리고 멤피스, 그리고 미네소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두 경기를 모두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당장 내일 덴버 너게츠를 만나야 됩니다. 굉장히 빡빡한 거죠. 미네소타의 홈 경기 이후에 덴버 너게츠를 만나러 볼 아레나로 떠나기 때문에 대단히 피곤하죠. 자, 그래서 미네소타가 직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워리어스는 오늘 미네소타가 멤피스를 잡아주면서 자력으로 6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두 게임을 모두 이기면, 즉 포틀랜드와 클리퍼스전을 이기게 되면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지 않고 플레이오프 직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위가 되고 저희가 떠나는
조코피 TV 직관 이벤트 골랄 대전, 랄골 대첩이 이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리어스 팬들은 오늘 미네소타가 이기길 더 바랬습니다. 뭐 멤피스가 이긴다고 해서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지 않을 확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미네소타가 이기는 게 훨씬 워리어스에게는 유리했죠. 자, 그렇게 되면서 플레이오프 직행 경우의 수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팀들과 상관없이 워리어스는 2승을 거둘 때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및 6번 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리어스가 1승 1패일 때는 가능성이 복잡해지는데 제가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클리퍼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클리퍼스도 상당히 상황이 복잡합니다. 현재 48승 32패인데 덴버 너게츠와 현재 동률입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멤피스, 미네소타보다는 한 경기 차이로 앞서 있어요. 그리고 최근 19경기 16승 3패.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카와이 레너드 완전히 20대처럼 뛰어다니고 있고 제임스 하든 회춘했고요. 이비차 주바츠 펄펄 날고 있습니다. 노만 파일만 올라온다면 현재 클리퍼스는 찰스 바클리의 이야기대로 서부 컨퍼런스에서 OKC 다음으로 짜임새가 좋은 팀이긴 해요. 자, 그런데 남아있는 대진이 만만치도 않고 여기서 한 게임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우선 세크라멘토 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홈에서 30승 11패인데 원정에서 18승 21패. 클리퍼스의 원정 성적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고요. 내일 열리는 세크라멘토 킹스전을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골든스테이트 전을 패한다면 LA 클리퍼스는 플레인 토너먼트로 떨어집니다. 최악이 되는 거죠. 16승 3패 했는데. 그러니까 17승 4패로 시즌을 마무리해도 마지막에 져버리면 플레인 토너먼트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덴버 너게츠가 내일 만약에 멤피스를 잡아내잖아요. 그렇다면 두 경기를 클리퍼스가 다 이긴다고 해도 덴버가 4위, 클리퍼스가 5위가 되고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덴버 너게츠에게 준 채로 5번 시드로 덴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든 사실 클리퍼스는 좀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본다면 불운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다 정규 시즌이 반영된 수치니까요. 억울할 건 없죠. 하지만 클리퍼스는 일단 한 게임, 특히 워리어스전에서 지면은 6번 시드가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남아있는 두 게임은 모두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당장 내일 세크라멘토 전도 좀 걱정이긴 해요. 일단 지난 휴스턴전에서 트리플 더블 달성했던 이비차 주바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발목이 아야해요. 그리고 노만 파웰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리퍼스의 유일한 약점이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인데 세크라멘토도 제이크 라라비아, 그 다음에 키건 머레이, 말릭 몽크가 빠져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세크라멘토 역시도 댈러스 매버릭스를 제치고 9번 시드를 차지한 채로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클리퍼스는 내일 경기에 무조건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든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 저희 PD랑 함께 짠다고 시간 무지하게 오래 걸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가정을 해볼게요. 맞대결이 남아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지금 순위 싸움 펼치는 팀들 보면 덴버, 클리퍼스, 골든스테이트, 또 멤피스 등등이 있습니다. 미네소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맞대결이 아닌 다른 팀들과의 경기, 예를 들어서 골든스테이트가 포틀랜드전, 그 다음에 LA 클리퍼스가 세크라멘토전, 그리고 미네소타가 브루클린과 유타전, 이런 것들을 다 이긴다고 가정합시다. 전부 다. 이 팀들에게 지면, 그러니까 맞대결이 맞물려 있는 팀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골든스테이트가 포틀랜드에게 지고 미네소타가 브루클린에게 진다면 이거는 플레이오프 직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겼다고 가정을 하고 서로 맞대결만 저희가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일단 덴버랑 멤피스의 맞대결이 있죠. 덴버랑 멤피스의 맞대결이 있고 근데 덴버가 이긴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클리퍼스와 골든스테이트의 맞대결이 4월 14일 제가 중요한 경기인데 골든스테이트가 이긴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덴버가 이기고 골스가 이기는 거예요. 홈팀들이 다 이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덴버 너게츠가 50승 32패가 됩니다. 4번 시드가 되고 미네소타는 남아있는 두 게임을 모두 저희가 이긴다고 가정했잖아요. 브루클린 유타 49승 33패 5위가 되고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승리하게 되면 49승 33패로 6위가 됩니다. 6위.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7위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멤피스가 8위가 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와 덴버가 붙게 되고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가 맞붙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의 수. 덴버와 멤피스의 경기에서 덴버가 일단 승리를 따내는데 클리퍼스와 골스 경기에서 클리퍼스가 이긴다고 칩시다. 그렇게 됐을 때
덴버와 클리퍼스가 똑같이 50승. 덴버가 4위, 클리퍼스가 5위.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돼서 덴버와 클리퍼스가 만나게 되고 미네소타가 6위가 됩니다. 어쨌든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은 미네소타가 유리하게 지금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치명적인 패배를 떠안을 골든스테이트는 7위가 되면서 8번 시드 멤피스와 체이스 센터에서 단두대 매치 벌입니다.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는 간단합니다. 2승을 거둬야 되고 클리퍼스도 1승을만 거두게 된다면 플레인 토너먼트로 쫙 떨어집니다.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덴버와 멤피스 내일 경기에서 멤피스가 이기는 거. 그 다음에 클리퍼스와 골스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이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미네소타가 4번 시드가 돼요. 미네소타가 4번 시드까지 올라가. 그리고 클리퍼스가 5번 시드가 되면서 미네소타와 클리퍼스가 미네소타가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진 채로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골든스테이트는 간단하죠. 남아있는 두 게임 모두 이기면 플레이오프 자력으로 티켓을 따낼 수 있는데 6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7위가 멤피스가 되고요. 덴버랑 멤피스 경기에서 덴버가 져버리면 덴버가 8위가 됩니다. 8위. 야, 근데 쭉쭉 떨어지는 거죠. 4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멤피스 원정 져버리면 그냥 8위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덴버와 멤피스 경기에서 멤피스가 승리를 따내고 클리퍼스와 골스 경기에서 클리퍼스가 이기는 겁니다. 즉 원정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클리퍼스가 4번 시드가 됩니다. 네, 클리퍼스가 본인들의 홈에서 인투이돔에서 첫 두 경기를 펼치게 되고 파트너는 미네소타. 이제 순위가 바뀌는 거죠.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부분과. 그리고 나서 멤피스가 6위로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멤피스도 아직까지는 직행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어요. 덴버 잡아내고 그 다음에 클리퍼스 골든스테이트는 클리퍼스 응원하면서 멤피스가 나머지 경기 이겨버리면 멤피스도 아직까지 6번 시드 플레이오프 직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7위가 덴버, 8위가 골든스테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워리어스 팬들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7번 시드와 8번 시드의 플레인 토너먼트 치르는 것도 싫은데 볼 아레나 마일 하이 시티 가서 덴버를 만나야 된다. 요키치 만나야 된다. 이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장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4가지로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일 덴버 멤피스의 결과에 따라서 또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나머지 맞대결이 아닌 골든스테이트와 포틀랜드, 미네소타, 브루클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이 순위 싸움에 놓여있는 팀들이 이긴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일단 내일 끝나고 나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죠. 이걸 아마 보시면 여러분께서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저희 PD가 또 같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총 NBA 15경기, 그리고 4월 13일 일요일에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또 15경기가 일제히 열립니다. 동부 컨퍼런스 경기는 새벽 2시, 서부 컨퍼런스 경기는 새벽 4시 반, 그리고 저는 클리퍼스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중계하고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 조코피TV와 구독자분들이 함께 떠나는 레이커스 플레이오프 직관 2경기 대상도 정해집니다. 골랄 대전이면 대박이고, 그럼 여러분께서 빨리 신청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스타 비자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미네소타가 붙든 누가 붙든 간에 굉장히 재밌는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내일 경기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비공식으로 멤피스와 미네소타, 무조건 미네소타 늑대단이 회색 곰에 생식기를 물어 뜯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맞춰서 제가 지금 자신감과 도파민이 완전 절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리퍼스와 세크라멘토 경기. 내일 저는 클리퍼스가 그래도 6점 차 전후의 승리를 따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가 있는 것만으로도 주마치가 나서지 못한다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 세크라멘토도 말링 몽크, 제이크 라라비아, 그 다음에 키건 머레이가 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가 내일은 원정에서 한 6점 차 전후의 승리를 따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워리어스와 포틀랜드의 맞대결. 내일 포틀랜드, 스쿠 앤더슨, 로버트 리엄 3세, 디안드레 에이튼, 내일 데니 아브디아가 지금 포틀랜드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그 다음이 쉐이든 샤프고, 근데 아브디아가 아야 해요. 내일 다풀입니다. 다풀이면 이제 거의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경기 연속 하위 팀에게 등을 내보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머스 윈 게임이고, 플레이오프 7차전을 치러본 경험이 더 많은 골든스테이트 때문에 내일은 비상등 켜고 플레이할 것이다. 워리어스의 10점 차 이상 가비지 게임 승리를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멤피스와 덴버 경기입니다. 덴버는 오늘 미네소타에게 홈에서 개 박살이 났죠. 내일 무조건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플레이오프 직행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데, 하지만 백투백이에요. 반면 덴버는 세크라멘토 원정 치르고 하루 쉬었고, 그 다음에 마이클 말론 감독이 경질된 직후에 첫 경기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뭐 저말 머레이가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멤피스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제런 웰스가 KJ 심슨이라는 샬럿 선수가 더티 플레이 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잖아요. 부상을 입어서. 치명적이다. 하지만 또 덴버 너겟츠 또한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치고받는 공방전. 그래서 저는 내일 덴버가 석점차 전후에 승리를 따낼 것이다. 요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뭐 다 정배당이긴 한데 그래도 정배당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주제에 맞지 않게 제가 좀 주제 넘는 행위이긴 하지만 점수 차이까지 한번 기재를 해봤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뭐 누가 NBA 인기 떨어졌다고 했나요? 저는 계속 재미있기만 한걸요. 특히나 이번 시즌 서부 컨퍼런스에서 이 순위 싸움이 이어지면서 끝까지 단 한 게임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명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컨텐츠를 올릴 거고요. 또 월요일에 정규 시즌 끝나고 나서 바로 플레잉 토너먼트 프리뷰도 찍을 예정이니까 저희 조코피 TV와 함께 봄농구는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4월 14일 밤이나 4월 15일 오전에 레이커스 2경기 직관 이벤트는 닫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명이 남아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오십시오. 설령 골랄 대전이 펼쳐져도 저희가 인상된 티켓 가격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레이커스 구단에서 워낙 좋은 금액으로 주셔서. 그래서 골랄 대전 보고 싶다. 골랄 대전이 아니어도 요 경기만큼은 진짜 플레이오프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구글 폼을 작성하셔서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서부 컨퍼런스 킹우의 수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